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부 토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3부 토건은 올해 들어서 대략 5월달이죠. 5월달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엮이면서 시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자, 1,000원부터 시작해서 5,500원까지 5배 이상의 시세가 나왔는데 이유를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5월달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작년부터 시작이 된 종목입니다. 뭐 데모나 뭐 이런 종목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대형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현대건설 기계, 뭐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인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차트를 조금 길게 보면요. 현대건설 기계는 5월달, 6월달 22년도에요.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9월달까지 큰 폭의 하락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중저점을 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 9월달에는 영국에서 조금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온 거고 그 이후에는 빠르게 회복이 됐었죠. 이건 역시도 자, 금리가 이렇게 높게 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 경기가 부흥을 이런 부분으로 상승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쪽이 상승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4월달, 5월달에 고가를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6월달, 7월달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근데 3부 토건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지속적으로 하락만 해왔습니다. 22년도에는 당연히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3년도 5월달까지는 여기 상승하기 전까지는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22년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됐는데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되면 건설주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내용을 볼게요. 3부 토건의 실적을 보면 2020년도 적자, 그리고 21년 적자, 그리고 22년도 적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부채 비율이 188에서 151, 그리고 다시 180%로 뛰었죠. 자, 그러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설주들은 기본적으로 부채가 높은데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이 작용해서 물론 이거 외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적자폭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 근데 왜 주가가 급등을 했을까요? 자, 잘 보세요. 3부 토건이 5월달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뭘 해왔느냐? MOU를 체결해왔어요. MOU는 실제 우리가 일을 따내왔다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으쌰으쌰 하면서 사진 하나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물론 3부 토건의 임원급이 한 나라의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누구나 가서 위로하고 하면 사진 정도는 찍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작성하는 게 양해각서예요. 그러니까 MOU는 일하고는 즉 돈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겁니다. 이건 그냥 뭔가 조금 인사치레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서 기사화 시켰고요. 근데 기사화를 시켜놓고 보니까 3부 토건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1200조 원 규모인데 이 120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물론 이걸 다 받는 게 아니라 일부겠지만요. 이런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 3부 토건에 있나요? 지금 자본 잠식인데 없죠. 그래서 3부 토건이, 이건 제 추측입니다. 작전을 시작을 한 겁니다. 주가를 올리는 작전은 당연하고요. 여기서 탐자 배정 유상증자를 때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비를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금 조달을 한 폭이 500억이에요. 500억. 자, 근데 이 500억이 개인한테 들어가나요? 아니죠. 3부 토건 법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부 토건에서 이 자금을 여기 나와 있듯이요 함부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없죠. 당연히 없어요. 무조건 3자 배정 증자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비도 발행을 할 때 내가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적인 사용이 들어가면 이거는 문제가 커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자금을 해결한 게 아니라 시비와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서 조달된 자금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예요. 그쵸?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죠. 3부 토건은 우크라이나에 가서 MOU를 체결해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 언젠가는 누구도 모르죠. 그쵸? 바이든도 모를 겁니다. 푸틴만 알겠지. 나 이제 전쟁 안 해? 그럼 끝이니까. 그쵸? 그리고 언젠가 끝나는 이 재료에 맞게 사업비를 준비한 겁니다. 제가 볼 땐 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하고 그리고
이거 이 돈 주인들, 삼자배정과 시비에 참여한 돈 주인들, 이쪽은 같은 세력입니다. 같은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주가가 그냥 끝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회수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봉 하락을 보이고 있고 마지막 시세가 아직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시세를 먹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격입니다. 가격. 자, 고가를 넘는다 못 넘는다 이걸 가지고 주식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주식을 바라보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라봐야 될 건 내가 얼마에 매수할 건가,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5,500원 고가를 넘을지 말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매매 구간을 짜면서 내 목표 수익이 여기서 봤었던 5배가 아니라요, 이 5배가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익 금액을 가지고 인풋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대를 촘촘히 만들어 놔야겠고, 그리고 이 가격대가 촘촘히 만들어졌을 때는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 잘 들으세요.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기 보유 전략은 무조건적입니다.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모든 주식은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신고가 구간을 달성했을 때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3부 토건의 신고가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이렇게 거쳤죠. 그리고 나서 시세 한 방, 그리고 또 매물 소화, 그리고 또 시세 한 방,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이 아니라 조정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쪽도 조정이고 이쪽도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정 구간에 내가 가격대에 대한 체크가 되어 있다면 3부 토건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뭐 100% 수익 났네, 200% 수익 났네, 500% 수익 났네, 이런 걸로는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은 정말 적으면 10에서 15%, 많으면 20에서 30%짜리를 내 계좌에 계속해서 넣을 수 있는 투자자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부 토건의 지금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게 주식 투자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럴 작업 중에 하나고, 그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작업 중에 첫 번째 단계는 가격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건 단기 보유 전략이다. 자, 그래서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3부 토건과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3부 토건에 대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삼부토건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삼부토건뿐 아니라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증시에서 가장 높은 시총을 형성하고 있는 애플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보인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는 반드시 매물 소화 과정을 적던 크던 겪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매물 소화 과정은 조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조정 구간에 내가 버틸 수 있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조정 구간에 버틸 수 있는 매매 전략의 시작 자체가 가격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 가격 전략은 무조건 이건 100% 갈 수 있어. 이건 뭐 2배, 3배 갈 수 있어. 이런 가격 전략이 아니에요. 10%, 20%, 30% 내에서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이 단기로 끊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단기로 끊어야 되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심리. 투자 심리가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삼부토건이 뭐 우크라이나 대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 참여할 수 없으니까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00원부터 5,500원까지 상승한 삼부토건의 가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실적이 점프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삼부토건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되나요? 그쵸? 지금과 같은 고금리 구간에 건설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고 집값도 고가를 찍고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적게는 20% 내외, 많게는 30% 내외의 수익을 내기 위한 매매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삼부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옆에 보시면 19페이지까지 돼 있죠. 자, 이 내용을 제가 누구나 다운받아 갈 수 있게 공개된 공간에다가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부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습니다. 돈 줘도 안 받아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부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삼부토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부토건은 이미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뭐 1200조
조 규모더라 이런 걸로 절대 뜬구름을 잡지 말자. 이건 기술적 반등이 끝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격이 중요하고 이 가격은 투자 심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